이게 부상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잘 느끼면 됩니다. 턱걸이라면 매달린 상태에서도 해보고.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피트니스 피토로지 아주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관절 안 다치고 운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작년에 야구현님 강의 들어봤을 때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아직도 기억 강의하면은 이 주제가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안 다치고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운동할 때 자주 다치시는 분, 아니면 다치는 거 무서워서 시작도 못 하겠다는 분,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거 나 먹고 사는 아이템인데. 아이템 딴 것도 많으니까 다 풀어버리십시다. 자, 단순하게 운동이 뭘까요? 움직임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상보다 더 정교하고 부하가 높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운동이라고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앉고 서고 걷고 뛰고 관절을 접고 펴고 돌리고 일상의 움직임 패턴이 운동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강도도 높아지니까 다칠 확률도 높아지는 것뿐이죠. 근육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근육의 움직임은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절 건강과 근육량을 예측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육에 힘주고 있으면 에너지 줄줄 새잖요. 어디 기댈 데 있으면 최대한 기대고,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최대한 근력을 덜 쓰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처럼 상체 힘을 다 풀고 등받이에 기댈 수도 있고, 관절에 기댈 수도 있죠. 힘이 풀려 터벅터벅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절 따위 신경도 쓰지 않고 퍽퍽 매번 반듯하게 자세 신경 쓰고 근육으로 버티는 거 이거 힘들거든요. 운동할 때도 다를 바 없어요. 자세도 움직임도 패턴입니다. 이렇게 어깨와 허리, 엉덩이와 무릎을 움직이는 패턴은 하루 이틀에 걸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길들여진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몸을 운용하는 방식은 운동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동으로. 모든 습관의 특징입니다. 순서와 방식을 의식적으로 조율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움직임이 바로 그 습관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운동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습관적인 움직임들이 모이고 강도를 높여서 반복하는 행위고요. 그렇다면 운동에서 다치지 않고 바르게 운동하려면 일상의 무의식적인 움직임 패턴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인생은 다 패턴. 근데 일상의 움직임이 절대 다이나믹하지가 않죠. 쓰는 데만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씁니다. 자, 검지손가락 한번 구부려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죠? 네. 자, 이번에는 새끼발가락 한번 구부려 보세요. 따로는 안 움직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귀를 한번 찡긋해 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맞아요? 자주 쓰는 데는 감각도 예민해요. 근데 잘 안 움직이는 데는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몸 전체의 감각이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평소보다 몸을 잘 써야 하고 평소 안 쓰는데도 두루두루 잘 써야 돼요. 거기다가 평소보다 더 크고 강하게 움직여야죠. 내 움직임 패턴이 어떤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감각은 특정 부위만 발달한 채로 내 몸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부상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다치고 나면 자체적으로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 원래 허리가 안 좋아. 이 동작이 위험하네. 이러 모르겠다. 우리는 익숙하게 접하는 대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건 다른 거거든요. 몸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지만 사실 익숙하기만 하고 정작 잘 모르는 가까운 친구, 애인,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뻔히 드러나는데도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헤어졌나 봐.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몸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한데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몸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통제권에 있겠거니 하고 막 굴리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들은 최선을 다해 뇌의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죠.
뇌가 평소에 제대로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근육이 올리는 보고를 무시하기 일쑤였어도 대빵말 잘 들어야죠. 하지만 오랜 시간 쓰는 데만 쓰고 안 쓰는 데는 방치하듯 버려두다 보니 명령을 이행하는 근육들의 협력 과정에서 불균형도 누적되게 됩니다. 평소 자주 써서 익숙한 곳은 과부하, 혹사가 일어나고 잘 안 써서 둔해진 곳은 협력도가 떨어져요. 자, 평소 쓸 일 없는 데가 어디죠? 엉덩이랑 등이죠. 맨날 앉아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당길 일이 어딨어요? 이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운동할 때는 제일 먼저 쓰이죠. 문제는 항상 앉아서 살고 핸드폰, 자동차 문명의 혜택 속에 살다 보니 큰 힘을 쓰고 버텨주는 근육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져서 둔하게 방치되고 방치되다 보니 점점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래도 가끔 쓸 일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꽐라된 친구를 업어 가구를 사고 이사를 하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자, 근데 방치된 애가 갑자기 부른다고 번쩍 움직입니까? 굼뜨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그 이웃에 붙어있는 팔꿈치, 무릎, 어깨에서 디테일을 조정하는 애들이 대신 일을 거들다가 혹사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주인공이 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 하니까 급하게 일이 터졌을 때 원래 그 역할이 아닌 준비 안 된 조연 애들이 무리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체를 들어야 되는데 허리로 들어, 등으로 당겨야 되는데 승모로 당겨, 뭐 이런 거를 보상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상? 아니, 리워드 개념이 아니라 이거로라도 대신해 준다. 스쿼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상하로 앉았다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는 고관절을 써야 되는데 고관절이 일을 안 하니까 얘가 할 일을 무릎이나 허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치는 거죠. 대표적인 보상 패턴에서는 부상이에요. 스쿼시 나쁜 게 아니라 내 움직임 패턴이 문제인 거죠. 엉덩이 영수가 진짜 재밌어요. 운동을 잘하려면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 움직이려면 뇌가 우선 변화해야 돼요. 근육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인다는 거는 뇌가 해당 동작과 연관된 근육의 순서를 지정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는 통제하려는 대상, 자신이 명령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시간 관리 감독도 필요하죠. 어떻게? 감각을 통해서. 뇌는 자신을 포함한 몸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외부와 내부의 정보를 보고받아 판단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그 정보들이 감각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감각. 감각은 정보예요. 청각, 시각, 후각 같은 감각들이 있죠. 이 감각들은 특정 채널의 정보를 특화해서 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각이 빛의 정보를, 청각은 파동의 정보를, 후각은 화학 분자의 정보를, 촉각은 텍스처의 정보를 처리해서 뇌에 보고하죠. 청각, 시각, 후각 이런 감각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보고들이지만 몸이라는 내부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감각 역시 필요합니다. 그 감각을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고유수용 감각이 바로 근육의 정보를 만들어 보고하는 감각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고유수용 감각은 근육과 인대, 힘줄에 붙어서 실시간으로 뇌에 보고합니다. 자, 컵이라도 들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부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몸의 자세, 움직임을 유지하려면 고유수용 감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근육이 늘어나고 힘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내 몸이 시작하고 끝이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 감각은 단순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지,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인지하는, 즉 자아를 인지하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을 자아를 감지하는 감각이라고도 부르죠. 자, 정리. 움직임을 관리 감독하고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무엇을 통해? 고유 수용 감각. 자, 그러니까 다치지 않으려면 잘 움직여야 하고 잘 움직이려면 고유 수용 감각이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맨날 쓰고 자주 쓰는 데만 말고 두루두루 온몸 전체의 고유 수용 감각이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 고유 수용 감각을 예민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잘 느끼면 됩니다. 어떻게 잘 느껴야 되죠? 그래서
운동 얘기하면 항상 반복하는 내용입니다만 고유 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인다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관절에 안전한 운동도 나쁜 운동도 없어요. 핵심은 스스로가 내 움직임 패턴이 어떤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 몸을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하는 주체인 뇌가 뭘 할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턱걸이 해야지, 푸시업 해야지, 이건 뭐 맨몸 운동이니까 뭐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책 보고 공부하세요. 이건 외부에서 얻는 정보죠. 자, 두 번째로는 뇌가 직접 통제하는 몸에 대한 시시각각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내부에 대한 정보죠. 바로 고유 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인다. 혹은 고유 수용 감각 인지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시간 한정돼 있고 따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에서 웜업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처음 하신다면 한동안 본 운동으로 이 방법을 따라가시고요. 핵심은 느낌을 통한 관찰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일단 강도를 최대한 낮추세요. 자, 힘들면 용 쓴다고 느낌에 집중을 못해요. 최대한 낮은 강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해당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는 어딘지, 움직이는 데가 어디고 버티는 데가 어딘지 구분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정지 구간을 만들어서 다시 느껴보고 반복합니다. 바빠서 따로 헬스장은 못 가고 집에서 턱걸이 개수라도 올리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턱걸이 개수는 늘었는데 아직까지도 등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엔 다치고 지금 만세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특히 등, 엉덩이, 눈에 안 보이는 뒷면이 특히 그래요. 등 근육, 가슴 근육 아니면 햄스트링처럼 특정 타겟이 있는 운동이라면 힘을 출력하는 주인공 근육, 즉 주동 근육에 대한 느낌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타겟팅하는 근육들의 느낌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턱걸이라면 매달린 상태에서도 해보고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오기도 해보고 밴드 잡고 매달려서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해서 주동근 느낌을 확실히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운동하려면 바른 자세뿐 아니라 이러면 안 좋은데 하는 나쁜 자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낮은 강도니까 안 다치잖아요. 천천히 중심을 옮겨보면서 자세를 바꿔보면서 이럴 때는 여기 힘이 들어가네, 이럴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겠는데 하면서 다양한 각도의 감각 정보를 입수하셔야 돼요. 특히 무게가 관절에 실리는 느낌, 관절이 밀리는 느낌이 뭔지조차 모르고 무게부터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느낌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본 운동할 때 안전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움직이는 부위와 움직이지 않는 부위를 구분해서 관찰해 보세요. 움직이는 부위가 있으면 이걸 제대로 백업해주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잘 버텨줘야 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어요. 몸통이 바로 그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팔다리가 잘 움직이려면 몸통은 뿌리처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그때 자, 그래서 저는 바벨로 하체 운동을 할 때 다리 근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허리가 버티는 기준으로 무게를 설정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동작을 쪼개서 시작점과 끝점의 자세에서 정지하고 관찰하세요. 가장 힘든 구간에서 어디에 힘이 실려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어떻게 자세가 무너지는지를 파악해야 신경 쓰고 자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관찰, 관찰, 관찰. 스쿼트를 한다면 바벨을 쥔 자세, 엉거주춤 4분의 1 자세, 2분의 1 자세, 깊이 앉았을 때 자세 정지하고 관찰해보세요. 하체가 다 동원되기 때문에 이게 이두컬처럼 딱 이두에만 집중되진 않거든요. 이번에는 아퍼벅지, 다음에는 안쪽, 다음에는 뒤터벅지 순으로 하나씩 포커스를 맞춰서 감각을 관찰해보세요. 뭐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예요. 빼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과정을 건너뛰죠. 시작하면 바로 강도를 올려가면서 목표를 향해 달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기본기를 건너뛰면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훨씬 파괴적으로 후퇴해서 말이죠. 그 산증인이 접니다. 10년이 넘었죠. 제가 한창 크로스핏 할 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저도 저를 되게 많이 밀어붙였어요.
몸이 부서져라 했죠. 그랬더니 진짜 몸이 부서지더라고요. 아, 턱걸이를 무리하면서 어깨 나가고 바벨 운동하면서 허리 다쳐서 못 일어나고 아, 달리다가 발목 나가고 지금 무릎인데도 한쪽 완전 파열돼 있는 상태고요. 뭐 덕분에 무조건 체력부터 만들자고 강하게 푸시하는 기조에서 벗어나서 인지 훈련 쪽으로 피톨로지 트레이닝 방향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야 제 몸을 다 내주고 너무 비싸게 배웠는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제대로 된 움직임 패턴이 잡힐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방치가 디폴트, 몸 쓸 일 자체가 없죠. 거기다가 배고프다고 먹고 졸리면 자고 응가하고 싶다고 뭐 다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릴 수 없잖아요. 세상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맞춰 살아가야 되다 보니 먹고 자고 싸는 기본 활동에서부터 근육과 인대, 골격까지 변형이 올 정도로 우리는 관성적으로 몸의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울리고 살고 싶어서 몸 내부의 감각들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억제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책상에 몸을 우겨놓고 모니터만 바라보는 삶들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운동 좀 하겠다고 몸이 제대로 반응하고 움직일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자,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과를 추구하면 당연히 다칩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심조심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더 나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기. 점진적 과부하라는 대전제 아래 각자 다르게 주어지는 정신적 여유, 시간의 한계,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서 여러분의 운동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몸의 통제성 확보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노페인, 노게인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느끼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연결되는 움직임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라 다치지 않고 안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분해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운동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유 수용 감각을 깨우세요! 운동 하나 되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검색어 하나에 클릭 하나씩 하다 보니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단편적인 솔루션들로 가득하지만 운동을 떠나서 인생에서 한두 가지 솔루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기본기는 다지고 가셔야 합니다. 관찰하고 조율하고 느끼기 기억합시다. 몸의 변화는 곧 뇌의 변화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을 통해 뇌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면 감사합니다.